안녕하십니까. 김영환 TV와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이원 방송. 오랜만에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이원 방송이라는 게 우리 네. 유튜브 사상 처음입니까? 아무래도 네. 계속 많이 하는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송국건의 혼술에 좀 기대서 제가 김영환 TV에 기대서. 네. 한 명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찾아오시겠죠. 예. 저기 오늘 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지금 대장동 몸통 이호, 예. 대장동 스캔들의 예.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특종성 보도를 하나 했죠. 단독 보도를 했는데 자, 그 보도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왜 이렇게 윤석열 캠프 이렇게 꾸려지는 것이 늦어지느냐. 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김영환 전 장관께서는 이재명 저격수, 윤석열 캠프의 이재명 저격수고 또 윤석열 캠프의 지략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데는 가장 정통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개요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보도 나온 겁니다.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 43억 원을 줬습니다. 자, 이 돈이 계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은 이모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모 씨. 지금 대장동에 아파트 5개 지구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분양을 한 사람이에요. 분양 사업자고 이 사람은 박용수 특검의 친척입니다. 그냥 친척이 아니고 이 사람 이모 씨가 하는 업체에 박용수 특검이 사회이사로도 들어가고 그런 관계예요. 그럼 상당히 가까운데 이 5개 지구 아파트 분양 대행을 하는 이 이모 씨가 남욱, 김만배 두 사람에게 43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2014년 말에서 2015년까지. 그런데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성남시장의 대선에 도전한 이재명, 그리고 그때는 이것은 대장동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재선 선거 기간에 돈이 들어갔다. 43억 쪽의 일부가. 그리고 나머지는 선거 끝나고는 인허가를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갔다. 성남시 쪽에 또 주변 정치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계좌 내역으로 좀 검찰에 확인을 했고 정영학 씨 녹취록 있죠. 검찰에 건네진. 그 녹취록에도 남욱 그리고 김만배가 대화를 하면서 43억 원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같은 액수죠. 대장동 관계자가 폭로한 것과.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선거법은 공정시효 지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뇌물 이런 것이 되니까 이거 상당히 큰 파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계속 이 대장동 관련 들여다보시고 하시는데 이거 파급 어느 정도 갈 것 같으셨습니까? 우선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모 씨라는 분양업자,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분양을 하니까 거기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엄청 그렇죠. 5개 지구로 보통 한 개 지구 따로따로인데 이 사람은 5개 지구 다 가져갔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돈을 43억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한 루트는 남욱한테 가는 거는 현금으로 해서 쇼핑백으로 갖다 줬다. 그 다음에 김만배한테 준 것은 김만배 측근들한테 온라인으로 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그걸 다 부인을 했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부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녹취록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받은 데까지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받았는데 이것을 사업 자금으로 쓴 거지 무슨 정치 자금이나 선거 캠프에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맡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43억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돈을 어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분양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토목업자한테 20억을 빌려왔어요. 남모 씨라는 사람한테 20억에 나시들이 많이 생기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20억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부정한 방법에 거기에다 돈을 썼으니까 토목업자는 알고 있었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토목업자가 토목공사를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악유를 했을 거 아니야. 이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김만배가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483억 가운데 100억이 지금 토목업자로 갔단 말이에요. 3개 갖고 그 중에서 20억이 일로 갖고 거기에다 또 플러스 알파에서 43억을 만든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여러 가지 밝혀진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허영학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19개의 녹취록을 갖다 준 정영학. 정영학이 그 했을 때 거기 대화에 43억이라는 돈이 찍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됐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중간 발표하고 이제 끝낼 지금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수사 끝내려고 했죠. 수사 끝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김만배를 월요일쯤에 저기 구속 기소하면서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수사 끝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렇죠. 김만배를 구속했는데 열흘 동안 뭐 간이 아픈다 뭐 무슨 병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소환을 못했대요. 한 번밖에 소환 못하고 수사팀 또 저기 회식하다가 코로나 걸리고 7명 걸리고 해서 허위부재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판 5분전으로 가는 지금 상황인데 갑자기 이 진술이 나온 거예요. 진술이 나오니까 이걸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겨 있고 검찰 수사가 완전히 지금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어먼데다가 지금 이렇게 긋다가 갑자기 몸통이 나온 그런 상태예요.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최고 중심적인 테마가 하나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딱 걸렸다. 딱 걸렸죠. 딱 걸려서 이제 소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선일보 3면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남욱에게는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줬습니다. 남욱한테는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주고 이 김만배 쪽에는 계좌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남욱은 지금 유동규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금 3억 5천만 원 됐죠. 그게 언제냐면은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돈거래가 있는 사이죠. 그렇지. 있는 사이인데 그 다음에 다시 남욱에게 쇼핑백에 던 돈이 선거 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6월 달에 선거가 있을 때 유동규는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이재명 캠프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딱 선거 끝나고 7월 달에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러면은 4월 달에 가서 캠프에 있다가 7월 달에 복귀를 하는데 3개월 동안 뭐를 했느냐. 그러면은 원래 이 남욱과 유동규는 동거래가 있던 사이니까 그거는 뭐 고수까지 될 정도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선거 때 남욱이 쇼핑백에 받았던 돈이 유동규를 통해서 선거를 자금을 흘러갔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제가 선거를 10번 치러봤거든요. 그것처럼 뭐 떨어지는 선거까지 한 15번 치러봤는데 이제 돈을 받을 때 절대로 이 수표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멍청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쇼핑백에 가져다 준 돈은 선거 캠프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루트는 지금 유동규를 통해서 갔다고 봐야 돼요. 세상에 측근도 아닌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거기잖아요.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부장인가 기획본부장이 아니야. 그런 분이 사표 내고 잠시 가가지고 선거하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편한 거예요. 그냥 공무원으로 있다가 잠시 또 선거운동 하다가 돈 좀 갖다 파이프라인 갖다 대고 뭐 일 좀 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여기 해가지고 또 거기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 봐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을 위해서 선거 가서 일하고 거기서 지위를 얻어야 이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에는 실제로 CEO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고 이것이 이런 짬짬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이것을 뒤에서 백업을 하지 않으면 유동규가 이렇게 무슨 스윙하듯이 잠깐 골프 치러 나왔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공무원 신분에서 이게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거를 시장은 몰랐다? 본인 측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측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아 웃을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특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다. 이게 6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들고 나왔냐. 검찰 수사가 지금 미진하대요. 이분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틀림없이 특검을 해야 된대. 그런 표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 본인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떳떳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가세하기 위해서 떳떳하지 않을 겁니다. 가세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 상설특검법의 이해도 그렇고 개별특검법을 만들자라도 그렇고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 시간이 촉박해서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어요.
그 출범시키는 데만. 근데 지금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게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생각을 하고 특검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김새를 봤을 수 있죠. 뭐 취재가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 취재하는데 보면은 이모 씨라는 사람은 43억 받은 거를 인정을 합니다. 조선일보에 43억 받았다는 걸 이렇게 인정을 해요. 43억 원을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한 것은 맞고 본인 전달한 사람이죠. 그리고 전달 당시에는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 증언? 이게 이 씨, 돈 줬다는 사람. 그렇죠. 돈 줬다는 사람 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을 한 것은 맞다. 자, 그리고 남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비로 썼다. 이것은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썼다고 하는데 사업비라는 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업비가 정치 자금도 다 광의의 사업비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좀 기름칠 한다고 하죠. 그거는 그래.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로비하는 거. 그래. 이것도 사업비라는 뭐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만약에 민관 사업으로 하고 네. 그 틀을 짰지 않습니까? 네. 남욱하고 이 지금 그 정준용인가요? 정민용하고 이게 다 짜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그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대로 몰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시장이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재선 때 재선을 위해서 만약 시장이 바뀌면 이 파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다 그저 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이 계획 세우는 게 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남시장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요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14년 그다음에 2014년 2018년까지 이 두 텀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딱 이 지금 돈이 흘러가서 반쪽은 선거운동으로 반쪽은 로비. 이 로비도 바로 시의회, 시의장,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 뭐 등등으로 간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업자들한테 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무슨 자선봉사하는 데 간 돈이 아니라니까. 인허가권은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죠. 그럼. 성남시장이죠. 그래서 이 재선에 이렇게 목을 매서 이렇게 아마 거액이 투입되면서 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처음에 이 유동규하고 그림을 딱 그려서 민관 합동으로 하기로 해놨죠. 그리고 이 관 쪽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거기는 딱 고정 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몽땅 화천대유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력 투구를 한 그러니까 이모 씨라는 분, 이 대표가 43억을 줬다고 하면 그 리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에요. 그것도. 뇌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사를 해서 분양해서 거기서 이권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 공사를 분양권을 준 사람들한테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입니까? 천하동인한테 돈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뇌물이야. 그러니까 이 두 남욱이가 샌디에고에서 돌아올 때는 이모가 이거는 부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기가 걸리는 일이니까. 뇌물 갖다 준 거고, 공영국. 뇌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든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드러나게 된 데는 이 지금 현재의 그 김만배의 483억 있잖아요. 이거 자금 추적이 됐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0억이 어디로 갔냐? 100억이 지금 통목업자로 갔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그 통목업자 왜 너 통목 불러가지고 어디서 100억을 왜 받았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있고 이모 씨한테 20억을 준 게 나와 있고 이모 씨가 어떻게 해서 20억 줬냐? 이거는 남욱한테 갔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제 상상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동안에 그냥 말로만 뒀던 돈이 어떻게 가고 지금 김만배라는 사람은 이재명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주 지금 유동규도 잘 모르고 이재명도 한번 김만배하고 한 번 언론 인터뷰 한 것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그 오리발이 쫙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도 다 봐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배임은 유동규한테 처리를 해서 거기서 정리하는 걸로 다 돼 있었는데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이게 지금 터진 43억이 터진 거예요. 조선일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사 끝내려던 검찰에 떨어진 43억 폭탄 진출 이렇게. 43억 폭탄 진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신문 5개를 보는데 그 아침에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봤는데 이걸 보니까 그 딱 떠오르는 게 다 끝났다요.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지금 우리 최병목 뭐 이런 팩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안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땐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안 뜨는 이유는 예. 그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안 뜬대요. 어? 예,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 정책도 있어. 네. 그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네. 이번 선거 전에 들어오기 전에 후보가 되기 전에는 예. 이재명이 엎치락뒤치락 했다고요. 이재명이 앞서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폭락한 것은 네.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딱 와서 목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국민들이 찍을 수가 없어. 예. 지금 뭐 여성 뭐 여배우 스캔들, 형수 막말 다 좋다 이거. 일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공명정의 상식 이게 아니야 이게 예, 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 전부 다 덮어씌우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돈 먹은 사람이 게이트의 주인이기 때문에 박상도가 먹었기 때문에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 근데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자기가 설계했고, 자기가 집행했고, 사인했고. 그런데 이게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나오지, 그 다음에 정자동 나오지, 뭐 위례 신도시 나오지, 계속 지금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구나. 돈이 1조가 절로 갔구나. 이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속지를 않는다 그래 대장동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현재의 문제는 대장동인데 네. 대장동을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 몰다가 안 되니까 이제 특검 받겠다고 해가지고 네. 몰아가지고 시간을 끌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척하면 삼천리로 국민들은 다 이걸 꿰뚫어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네. 그래서 안 되는데 오늘 이게 더군다나 이게 43억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억 받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 지금 50억은 이모 씨 혼자서 준게 43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런 네, 얘기예요. 네. 보세요. 지금 곽상도 아들한테 퇴직금만 50억 준 네. 거예요. 그리고 50억씩이 6명인가 고 날라다니잖아. 네. 수사도 안 하고 있잖아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래 선거 자금으로 햇쇼핑파에서 넣은 거 43억 중에 일부만 갖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뭐 그동안에 그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네. 많은데 1조가 벌려져 있는 이 판에서 그리고 유동규가 700억인가 되는 그 지분 내놔라 그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3억은 조족지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43억이 아니라 4,300만 원이라도 돈이 간 것만 확신이 되면 그건 가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경제 가중처벌을 가는 특가법이 되죠. 뇌물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43억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네. 되고 특검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요. 네. 이제 처음 뚫리는 거는 요만한 틈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창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이 돼. 그렇죠. 그래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다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가 이렇게 크게 일면 톡으로 쓰고 3면에 한 면을 다 해서 이렇게 쓸 정도 되면은 2탄, 3탄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네, 저 반박이 나오면은 지금 다시. 이제 다른 신문들 오늘 다 물 먹었죠. 예, 그 이제 지금 인터넷판에서는 또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 봤어요? 기사를. 네. 예. 안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그때 김도욱 의원이 그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재명은 뭐 돈을 만든 자가 있고 돈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재명은 돈을 지배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재명은 내가 돈 하나도 안 받았다. 이 말은 맞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대신 변호사비 대납이나 그래. 또 군순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에게 자문료를 주면서 나중에 재판 거래를 나중에 사후뇌물 헌정.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직접 돈 준 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이재명은 생각했을 그렇죠. 거예요. 나는 돈 안 받았다. 그렇죠. 난 한 푼도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저 박근혜 돈 한 푼도 안 받았죠. 예. 1원도 안 받았죠. 예. 그러나 이 손이 받았어요. 손이 받았는데 머리는 모르겠다. 이게. 머리는 손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43억 중에서 또 이제 선거 때 쓰인 것이 이재명 후보가 돈을 안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욱에게 줬으니까는 남욱과 유동규의 동강 거래가 그 전에 있었던 관계니까 유동규에게 갔으면은 유동규가 이재명에게는 안 주고 그냥 썼을 수가 있죠. 쇼핑백에 들어온 돈을. 예, 그런 정황이 지금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재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박스권에서도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터져서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박스가 지금 무너지죠. 박스가 풀렸죠. 무너지죠. 오늘 갤럽 보면은 선호도 조사에서 그 윤석열이 34,
이재명 27, 그다음에 사자 대결에서는 42대 31, 또 호감도 조사에도 앞섰어요. 이렇게 지금 절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자, 앞서고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이야기 주제가 바뀝니다. 네.